1만 1천 명에 달하는 그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그 합성영양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혈액 검사를 해본 결과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 다른 점. 일단 만드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합성 비타민은 대개 이제 석유화학 원료, 석유화학 물질, 그 화학 물질을 주원료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화학 물질을 원료로 해서 복잡한 화학 공정을 거쳐 만듭니다. 반면에 천연 비타민은 자연식품 소재를 이용해서 영양 성분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고안된 그 공정을 통해서 만듭니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인 거죠. 분자 구조도 다릅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인 구조는 합성이나 천연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이성체라고 하죠. 우리 인체는 이성체를 전혀 다른 물질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효과도 크게 다른 거예요. 꽃에 비유해보면 재미있는데요. 꽃에는 두 가지가 있죠.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감흥을 주는 꽃은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생화가 되잖아요. 합성 비타민이 조화라면 천연 비타민은 생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합성 비타민은 그 의약품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듯 보여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합성영양제는 의약품보다는 약하지만 여러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몸에 면역 체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고요. 제품에 따라서는 그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제 이 논문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건강보조식품, 보충제를 말하는 겁니다. 합성영양제예요. 합성영양제. 그리고 요게 이제 사망률인데 일반 그 이제 합성 보조식품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다룬 그 논문이거든요. 결과를 한번 보시자고요. 밑에 보면은 비타민과 미네랄 보조식품은 총체적으로 사망률을 높인다. 합성영양제의 경우에요. 이 현상은 특히 철분 보조식품에서 심했다. 미네랄에서도 비타민만이 아니고 미네랄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목해야 될 게 합성영양제 그 주요 성분들은 대개 제약회사나 화학회사가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의약품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의 그 보건당국이 있죠. FDA. 그 대변인들이 실제로 고백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진정한 고객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약회사다. 라고요. 이런 고백 속에 여러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FDA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데는 소비자보다는 제약회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제약회사에서 의약품도 나오지만 보조식품들,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들도 만드니까 그런 쪽의 의견을 더 중시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인 것이죠. 이 말도 또 재미있으면서 또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이 대목에서 보조인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보조인자. 보조인자란 말 그대로 그 도와주는 물질인데요. 그 비타민은 미네랄도 그래요, 사실은. 단일 물질로만은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야만 잘 흡수되고 이용될 수가 있어요. 이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보조인자인데요. 이 보조인자는 다른 비타민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미네랄일 수도 있고, 또 각종 이제 항산화 물질들, 또 뭐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들. 이게 이제 보통 파이토케미컬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보조인자인데, 자연식품에는 이런 물질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시너지 효과를 이제 내므로써 영양분이 이제 원활하게 흡수되는 거거든요. 이제 과일이나 채소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이것도 논문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과일과 채소죠. 과일과 채소고, 이게 이제 영양성분입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식물성 영양분들, 파이토케미컬이죠. 핵심적인 얘기가 여기 나와요.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효능을 갖는데, 또 항암 효능도 갖고, 이 효능들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들의 시너지 효과에서 나온다. 라는 사실을 이 논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연식품에는 이런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영양분들이 고루 들어있는데 합성물 영양분에는 이런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그 보조인자에는 효소,
호르몬, 산소 그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다 포함돼요. 근데 현대과학은 이 보조인자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 이제 진짜 좋은 자연의 영양분은 대체품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히포크라테스 건강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클레멘트 박사, 그분이 이제 소속된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매년 흥미있는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1만 1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집단의 사람들이 합성영양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혈액 검사를 해본 결과 아주 놀랍게도 혈액 속에 영양 성분들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어요. 이분들은 아주 영양분 결핍 정도가 아주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들 중에 합성영양제를 많이 먹는 표본에서는 양분정도 현상을 보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 합성영양제를 복용을 중지하자 금단 현상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표본에서는 눈동자가 돌아가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실험 결과는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이들에게 3주 동안 자연식품 먹도록 하고 천연 영양제를 먹였더니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된 게 또 확인이 된 겁니다. 합성영양제 무용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임상실험은 설계하는 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사실 완벽하게 설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놓고 늘 논란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양보충제의 경우 그렇습니다. 가끔 영양보충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임상실험 결과가 보도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영양제는 몸에 좋기는커녕 해롭다. 또 사망률을 오히려 올린다. 발암률을 더 높인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보고하고 그러는데요. 이 경우 중요한 게 어떤 영양제를 선택했는지입니다. 어떤 영양제를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대개 합성영양제를 선택을 해요. 합성영양제를 선택해서 실험을 해요. 그게 천연영양제가 아니에요. 이 경우 이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임상실험 진행자가 편견을 가진 경우도 또 문제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합성영양제나 천연영양제나 우리 몸에서 똑같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임상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결과가 또 왜곡되기 쉽죠. 그리고 또 임상실험 진행자의 양심이라든가 의도, 어떤 목적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연구 비용이 어디서부터 이제 조달되느냐, 그런 거에 따른 건데, 대개 이제 업체로부터 조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업체의 이익에 반하는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발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임상실험 결과의 신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